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금일 2021년 2월 9일입니다. 매수 주문이 정상적으로 접수되었습니다. 대성창투 매수대기를 좀 해봤고요. 자, 한호가 위까지만 떨어지고 체결이 또 두 번이나 안 됐네요. 예, 가버리네요. 제가 한호가 좀 위로 올려서 매수대기를 해놨으면은 지금 절반 정도는 수익 실현을 했었을 것 같습니다. 자, 이거는 벌써 8.1%에서 11.3%니까 3%가 넘게 반등이 나왔죠. 자, 요거는 매수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취소 주문이 정상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정상적으로 접수되었습니다. 네, 대성창투 매수대기를 좀 해봤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자, 대성창투 매수가 됐고요. 매도 주문이 정상적으로 접수되었습니다. 자, 이 자리 이탈했네요. 반등 나오면은 손절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도 주문이 정상적으로 접수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자, 일단 절반 물량 손절을 좀 했고요. 자, 나머지 물량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자, 시가 이탈까지 나와서 전량 손절했습니다. 자, 역시 약한 종목들은 회복을 못 해주고 이렇게 쭉 빠집니다. 손절로 좀 마무리가 됐고요. 대성창투 매매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이 마감됐습니다. 저는 오늘 대성창투 한 종목 매매를 하고 그 이후로는 매매를 좀 쉬었고요. 요즘 시장이 굉장히 좀 매매하기가 어렵고 까다롭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에 좀 강한 이 대장주급으로 주도주급으로 당일 이 미인주 대장주들이 보이질 않는 시장이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신규 상장주 몇 종목만 좀 움직이고 시장에 어떤 그런 강한 종목들, 이 모멘텀이 생겨서 테마나 이슈가 만들어지는 종목들이 보이지 않다 보니까 굉장히 지지부진한 시장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자, 시장이 이런 모습을 보이니까 뭐 동전주들이 막 움직이죠. 근데 동전주들 같은 경우는 저는 매매하지 않습니다. 동전주들 같은 경우는 뭐 거의 쳐다보지도 않아요. 뭐 예전에 제가 SK증권 같은 경우는 동전주이지만 매매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SK증권 같은 경우는 동전주이지만은 신용 가능한 종목이고 그런 제가 말씀드리는 일반 동전주들과는 좀 레벨이 다른 겁니다. 그거는 좀 감안을 하시면 좋겠고요. 어쨌든 오늘 대성창투 좀 매매하고 시장을 좀 쉬었고요. 대성창투는 좀 손절이 나갔죠. 자, 요거는 어제 이제 요런 52주 신고가 종가상으로 요런 매물대들을 돌파해내는 모습이라 거래 대금이 굉장히 마음에 안 든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오늘 좀 움직임 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역시나 오늘 뭐 움직임이 그렇게 썩 좋진 않았습니다. 자, 분봉상 이게 시가 갭이 그래도 좀 떴어요. 한 8%가 떴는데 제가 요거 이렇게 3분봉에서 만들어지는 이 거래 대금 보고서 사실 요 시가에다 붙여서 좀 매수를 하려고 했는데 여기서 이 시가를
터치만 하고 제 매수가 한호가 위에서 자꾸 두 번인가만 왔다 갔다 하고서 상승이 이렇게 나왔다가 이렇게 떨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요거는 매수를 하지 않았어요. 만약에 이렇게 상승했다가 떨어지는데도 매수를 했으면 결과적으로는 수익이 이렇게 났겠죠. 자, 요 구간이 한 6%가 넘는 구간이거든요. 한 6.6% 가까이 수익 구간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매수 체결이 됐다면 제가 절반 수익 실현하고 뭐 버텼다면은 추가 수익을 또 낼 수 있었을 종목이었는데 제가 여기서 이제 매수를 했죠. 여기서는 매수 체결이 안 돼서 그래서 여기서 이제 조정 구간에 매수를 했는데 바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저가 돌파봉의 저가 이탈할 때 절반 매도하고 이 당일 시가 이탈을 할 때 여기서 이제 전량 매도해서 손절을 쳤죠. 예, 손절 치고 난 이후에 더 빠졌지만 결국엔 또 회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회복을 해서 회복을 한 거예요. 이렇게 저항받고 이렇게 빠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상승이 나와서 회복을 해줬지만 이런 거는 기대하면 안 된다라고 제가 항상 말씀드려요. 손절 라인에 오면은 자기 기준에 맞게 손절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그 이후에 일어나는 일은 그냥 잊어버리는 게 속 편하고요. 자, 어쨌든 대성창투는 제가 손절로 좀 마무리가 되면서 손실이 났습니다. 자, 이 종목은 오늘 일봉상으로 보면 거래대금이 더 터지는 음봉이지만 가격상으로는 양봉이 만들어지는 강한 종목의 특징이 만들어졌지만 분봉상의 움직임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저 같은 경우는 좀 보질 않아요. 자, 대성샥투도 사실 어제 이제 상한가 들어갈 무렵에 거래대금으로 봤을 때는 매매하지 않을 종목이에요. 제가 이런 종목 웬만하면 매매 안 하는데 워낙 매매할 종목이 보이질 않다 보니까 이 종목이라도 좀 대응을 해보자 해서 결국에는 대응을 했다가 좀 손절이 나갔습니다. 자, 어쨌든 대성창투는 이렇게 해서 좀 손절이 나갔고요. 그 이후에는 뭐 매매할 종목 사실 어거지로 매매하려면 할 만한 종목도 있었지만 매매하지 않고 그냥 관망만 했습니다. 최근 시장이 워낙 좀 지지부진하다 보니까 그런 거고요. 자, 이렇게 오늘 대성창투 한 종목 좀 매매하고서 마무리가 됐고요. 아이캐스트는 요거는 이제 단주 매매 그냥 움직임 확인하려고 매수한 거고요. 요거는 뭐 별로 의미가 없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 매매는 좀 마쳤습니다. 자, 오늘 장 특징주 바로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와이더 플래닛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도 신규 상장주죠.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 신규 상장주 빼고 움직이는 힘이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와이더 플래닛이 오늘 좀 상한가에 들어갔고요. 자, 종가상으로는 이제 신고가를 갱신을 했죠. 그런데 이제 윗꼬리는 아직 이제 갱신이 안 됐기 때문에 내일 움직임이 좀 중요합니다. 그런데 신규 상장 당일날 거래대금을 넘겼으니까 이게 한 2,500억이 터졌거든요. 이런 모양은 굉장히 좋죠. 자, 분봉상의 움직임도 괜찮았습니다. 이렇게 아침에 살짝 뒤지부진하다가 이렇게 이제 N자 파동 그리면서 잘 상승이 나왔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상한가 찍었습니다. 근데 뭐 최근에 뭐 거의 유행이죠. 이 세력들의 하는 짓이 이렇게 밑으로 한번 쭉 뺐다가 다시 상한가를 말든가 아니면 들어주는 척 하다가 아래로 그냥 확 밀어버리죠. 최근에 너무 흔들고 이 털려고 하는 경향들이 강하다 보니까 제가 조심해서 매매하라고 계속 이 누차 말씀을 드리니까 그런 부분을 꼭 염두하시고 매매 대응을 하시고요. 자, 이렇게 흔드는 구간을 거친 이후에 다시 상한가에 말았기 때문에 강한 상한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 움직임을 또 잘 살펴보면 좋을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그리고 위지트라는 종목이 좀 상한가에 들어갔는데요. 자, 이 종목도 오늘 뭐 시가갭을 22%를 띄우고서 바로 이제 상한가에 좀 들어갔어요. 자, 분봉상의 움직임은 뭐 여기서 매매에 대응하기는 어렵죠. 그리고 일봉상으로도 이렇게 매물대 안에 갇혀 있는 상황에서 들어가는 이런 상한가는 저는 매매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자, 오늘 이제 위지트가 상한가에 들어간 이유가 테슬라의 앨런 머스크가 이 비트코인에 1조가 넘는 돈을 투자를 한다라고 좀 이슈가 생겼죠. 그리고 테슬라의 전기차를 살 때도 비트코인으로 결제가 가능하게 만들겠다 이런 말을 하면서 이 비트코인 관련주들이 좀 강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뭐 위지트, 뭐 우리기술 투자 그 외에 이제 몇 개 종목들이 좀 움직였는데요. 사실 위지트 같은 경우는 이런 자리에서 61선짜리 첫 자리 매매 공략을 했다면 좋은 결과가 있었겠죠. 내일 움직임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좀 살펴보는 정도 매매 대응하기는 사실 조금 부담스럽습니다. 뭐 여기 이런 매물대 위로 갭이 떠서 시작한다고 해도 너무 높고요. 갭이.
그리고 이 매물대 안에서 시작한다고 해도 완전히 깔끔하게 강하게 돌파가 나오는 모습이 아니라면 이 앞에 이제 매물대들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조금 매매 대응하기는 부담스러운 자리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자, 이런 내용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아프리카 TV가 오늘 신고가를 좀 썼거든요. 자, 이 종목이 오늘 신고가를 썼습니다. 이제 사상 최대 신고가인데, 자, 신고가를 완전히 갱신을 했죠. 자, 아프리카 TV가 사상 최대 실적을 내면서 굉장히 양 이틀간 좋은 모습을 좀 보여줬어요. 그렇지만 거래 대금이 굉장히 약하죠. 근데 이 종목으로 따졌을 때는 역대급 거래 대금이 터진 겁니다. 자, 아프리카 TV가 사상 최대 실적을 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죠. 작년에 터진 이 팬데믹으로 인해서 뭐 직업적들이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잖아요. 뭐 게임이라든가 인터넷 게임이라든가 유튜브 시청이라든가 또 아프리카 TV 시청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주된 활동 중에 하나다 보니까 이 아프리카 TV도 뭐 사상 최대 실적이 나오는 기업을 좀 토했습니다. 자, 신고가 영역으로 들어가긴 했지만 이틀 동안 좀 이 종목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상승분이 크죠. 자, 뭐 거의 24% 정도가 넘게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단기에 좀 높은 구간으로 가격대가 진입이 돼서 매매 대응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것 같아요. 그래서 아프리카 TV도 움직임 좀 지켜보는 정도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현대바이오랜드라는 종목인데요. 자, 이 종목은 아래쪽에서 121선을 좀 돌파를 하는 장대 항봉이 만들어졌는데 윗꼬리를 좀 길게 달았어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쭉 하락하던 주가가 갑자기 이제 이슈를 터트리면서 상승이 나오다 보니까 앞에 이제 물려있는 매물들이 본전 가까이 오니까 매물들을 좀 쏟아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윗꼬리를 좀 다는 모습이고요. 자, 이 종목은 오늘 좀 이슈가 있었는데 미국 시장에 1조 4천억 정도의 임플란트 재료 이 FDA 사용 승인을 받았다라는 이슈가 생기면서 이렇게 좀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거래 대금도 꽤 많이 터졌어요. 한 3,800억 정도가 터졌고요. 자, 분봉상의 움직임도 나쁘지 않았는데 오후장에 아무래도 이제 매물 부담을 느끼면서 살짝 좀 윗꼬리를 다는 모습이 만들어졌어요. 그렇지만 이런 자리 이제 또 이탈이 나오진 않고 살짝 들어주는 모습이 만들어졌죠. 그렇지만 앞에 이제 매물대들이 원체 많기 때문에 뭐 쉽게 그렇게 상승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좀 움직임 지켜보는 정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오늘 특징주는 이 정도 좀 보도록 하고요. 시장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시장은 오늘도 21선을 탈환을 하질 못하고 음봉으로 좀 만들어졌어요. 근데 음봉의 모양이 좀 좋지가 않습니다. 자, 윗꼬리를 달면서 이 음봉 영망치가 만들어졌는데 이 종가 저가의 캔들이 만들어졌어요. 자, 이런 모양은 굉장히 부담스럽죠. 물론 캔들의 길이가 긴 모습은 아니지만 어쨌든 종가 저가로 만들어졌다라는 게 좀 부담스럽긴 합니다. 자, 코스닥 시장도 별로 좋지가 않았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똑같죠. 음봉 영망치에 종가 저가의 캔들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21선을 회복을 하지를 못하고 현재 이제 5일선을 돌파를 하지를 못하니까 5일선이 이제 살짝 고개를 수그렸죠. 이런 모양도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좋지 않습니다. 자, 최근 미국 시장은 신고가를 또 경신을 하면서 나스닥 다우 지수가 최고가를 찍었는데 우리 시장은 지금 굉장히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물론 뭐 설 연휴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뭐 돈이 필요해서 주식 투자금에서 빼가고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물론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아직까지도 뭐 시장의 유동성은 굉장히 풍부한 건 사실이기 때문에 설 연휴를 앞둔 좀 눈치 보기 장세라고 좀 해석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수급적인 측면을 좀 보자면 최근 외국인의 매수세가 좀 주춤해졌죠. 그렇지만 또 이 기관에서 이 금융 투자의 매수세는 또 유입이 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조금은 뭐 시장 이 매수 수급 주체들의 움직임이 서로 좀 주고받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좀 지지부진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고요. 또 개인의 매수세가 최근 3일 동안 굉장히 이제 좀 약세를 보이고 있죠. 오늘 같은 경우도 개인이 오전에는 매도로 이 수급 포지션을 잡고 있었기 때문에 오후장에 이제 외국인의 매도세가 조금 거세지니까 그때서야 이제 개인이 매수 수급이 좀 들어온 모습이거든요. 자, 여기 보시면은
자, 개인이 장 초반부터 이렇게 매도로 지속하다가 외국인이 매수세의 포지션에 있다가 이렇게 이제 매도로 전환이 되니까 자, 그 물량을 이제 개인이 좀 받아내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자의적인 매수 수급은 아니었다라고 좀 볼 수가 있죠. 아무래도 이제 개인들의 수급이 시장에 강한 수급 주체로 영향력을 좀 미쳤었는데 최근 들어서 그 영향력이 미비해지다 보니까 시장이 좀 지지부진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설 연휴를 앞둔 좀 이 긴 휴식 기간에 불확실성을 좀 대비하는 차원에서 시장의 좀 흐름을 관망하는 그런 모습들이 만들어지면서 이렇게 이제 캔들들이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단기적으로도 이 21선 위로 캔들을 좀 올려놓고 설 연휴 전에 마감이 되기를 개인적으로 좀 바라봅니다. 그래야 좀 이쁘거든요. 이 차트의 모양이 좀 이쁠 수가 있고, 자, 코스피 시장도 마찬가지예요. 예, 설 연휴 전에 이렇게 좀 캔들을 이쁘게 21선 위로 좀 올려놓고 마감을 하는 게 가장 좀 좋지 않을까라는 좀 바람을 가져봅니다. 자, 계속적인 시장의 어떤 강한 종목들의 모습이 보이질 않고, 그동안 시장을 주도했던 이 시장의 주도주들도 그렇게 좋은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시장이 연속이 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답답하고 좀 매매하기도 힘들고 매매 대응하기도 어려운 장이 지속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설 연휴 전에 강하게 한번 장대 양봉을 만들어주는 그런 시장이 좀 만들어지면 좋을 것 같고요. 물론 뭐 그렇지 않더라도 설 연휴가 끝난 이후에 그때라도 다시금 시장의 주도주들이 강한 모습을 보여준다거나 아니면 시장에 또 강한 테마나 이슈가 만들어져서 상승 모멘텀이 생기는 그런 좋은 시장이 만들어지기를 좀 기대를 해봅니다. 자, 오늘 내용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마무리 잘 하시고요. 늘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언제나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JJ 리더였습니다.